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부채 한도 협상 내용에 따른 비트코인의 또 영향성 내용과 그 뒤로 여러가지 이슈 내용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비트코인 디폴트 현상이 나오게 되면 선호자산 3위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겠다라는 전문 투자자는 14%, 개인 투자자는 15% 나왔고요.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전문 투자자는 4.8, 개인 투자자는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클 셀러는 기업 계정 고객에 비트코인 원래 라이트닝 주소 제공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태계 조성에 내가 이바지를 좀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지연과 매파적 발언이 좀 영향을 끼쳐서 시장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달러 수요를 증가가 좀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연간 수익률이 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340만 이더리움이 이번에 이더리움 2.0 계약에 입금이 되었고 267만 이더리움이 출금이 되며 734만 이더리움이 서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ST 이더의 어떻게 보면 금리도 대략 한 8%대까지 많이 치솟아서 올라와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레이디 운정수로 강력히 의심되는 드워프 랩스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자산, 빨간 박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레이디 부분 보이시죠?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에 12조 개를 보유 중이고 현재 69만 달러를 수익 중이다. 그래서 드워프 랩스의 마켓 메이킹을 위해 바빗, 게이트.io 등 이틀 전에 꽤 많은 물량을 입금을 시켰고 유니스왑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추가 물량을 수혈한 상황이 보여진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드워프 랩스의 마켓 메이킹 실력을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그래도 모니터링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CNBC 쪽에서 암호화폐 기업들 아무래도 미국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뒤로 스마트머니가 있는 비트코인 지갑이 1197개, 대략 한 32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점을 찍고 26K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고래 지갑이 5월 11일, 12일 부분에서 바이낸스 지갑으로 330개, 860개 정도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차익실현 물량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이렇다 한들 테마가 없는 가운데 BRC20, 그 다음에 SRC20까지도 나왔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요즘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비트코인도 좀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뗄날 뗄 수 없는 관계도에 좀 보여지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뒤로 NFT 거래량은 이번에 작년 대비보다 80% 감소를 했고요. 이 MMF에 있는 자금도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곳간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이 코인으로도 일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인에 관련된 회사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심하게 좀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제 막 민코인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도 뜨겁죠. 그래서 가장 핫한 레이디스, 페페,
그리고 베이비 도지, 그리고 아비 도지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시총 대비만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보게 되면 대부분 시총 대비가 얼추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대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누가 먼저 선발대를 꽂고 먼저 날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날아가는 그 비중이 추정해서 또 따라갈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일정을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갈라 V2 토큰 드랍이 15일 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났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부분의 업그레이드는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 반감기도 이제 곧 있죠. 그 다음에 카바의 소식이 17일 날 잡혀져 있고, 크립토 GPT 리브랜딩이 17일, 1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4차 반감기 예정이 갖고 있는 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있었고요. 25일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 최종 의결 내용이 2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 6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6월 1일 개인 투자자들이 토큰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냐도 좀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가 금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잘 안 쓴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B2 규모가 줄어들 때마다 정상화 단계와 조정폭이 좀 있었다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시율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제 여기서 퍼스트뱅크 개꿀 먹었으니 이 다음에 내가 또 인수를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혹여나 있을까봐 이제 사전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 이제 더 이상 인수할 생각 없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중소형 은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더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이득이 되고 이득적 관계도에 따른 부분으로 냉철히 이제 인수만 하고 나머지는 인수 안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돈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물론 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부족하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대형에 따른 인출 자금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게 되면 충당금에 따른 위협도와 또 그게 또 오히려 공배도 세력 집단이 역으로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씩 볼 때마다 말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게 되면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시를 못 해주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항복이 시작이 됐다. 임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3개월 정도를 봤더니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예금 부분과 지출 규모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고요. 워낙 요즘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쪽이 워낙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따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이 떠나갔던 사람에 있는 그 부족분이 여러 가지 공실과 문제점이 또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경제가 많이 휘청거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쇄적 도산과 위험성이 더 노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또 이제 먹는 거 생필품도 워낙 비쌌는데 팁도 요즘 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과연 잘 타결이 될 거냐. 이것도 보기 1번, 2번, 3번이 있더라고요. 1번 극적 타결 가능하다. 2번 타결이 안 될 것이다. 3번 최소 비중만 부분 타결만 하고 연기를 좀 시키자. 대부분
어,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3번 안이 좀 많이 유력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15일에서 18일 정도에 아마 단판을 뭐 짓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증가 없으면 6월 초에 무조건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과거 대비 보게 되면 GDP의 4%, 700만 명 실직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준 입장으로 보거나 앨런 누나 입장으로 보면 땡큐죠. 예. 왜냐? CPI 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간이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나머지 뭐 지표들은 더 나이스하게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이나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런 뭐 연금 수령자 아니면 복지에 따른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적절하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여전히 좀 한동안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뚜렷한 거래량이 많이 돌출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포인트, 거래량 포인트 기준점으로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 시장에 있는 포인트, 첫 하락에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에 있는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도 좀 나오긴 했지만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하죠.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큰 반등에 따른 영향을 딱 유턴하는 형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좀 개편이 됐네요. 코인 글래스 사이트 좀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롱과 숏 개편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황색이 가격 추시주의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에서 대부분 가격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잘 안 잡힙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좀 지루해질 수는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도지나 페페나 민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금들이 일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스닥에 있는 움직임은 좀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잘 지탱을 해줘야 비로소 비트코인도 좀 어느 정도는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할 정도로 나스닥이 좀 잘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요즘 중국과의 관계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이게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금리 5월 달에 이제 거의 하순에 있는 한국이 금토일도 있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동계 시즌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제 달러 추이는 점차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달러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수출에 있는 규모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도 중국 간의 그런 관계도가 안 좋으면서 전체 수출 규모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성도 좀 많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랖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지랖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야기를 했죠. 벌써 7%대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 그냥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평균 단가 추이가 거의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에서 더 나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주식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금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많은 금리를 더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 비용도 많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5G도 이번에 취소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투자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 영업이익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금리는 내려가게 되면 이런 애들은 어느 자기 가격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하셔라. 근데 이게 꼭 우선순위는 아니고 해외 주식 먼저 통신주 먼저 사놨다가 대체로 이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애들이라도 좀 주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서 여기서 현금 흐름 나오는 거 코인에다가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라보면 선순환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코인 재미없었을 때 좀 현금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저런 것도 좀 가격 싸질 때 좀 많이 사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돈을 여기다가 계속 넣어주면 내 월급에서 여기다 때려 붙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자가 나왔던 자금 가지고 계속 투자 고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예, 각자 자기의 스타일과 전략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